세상을 바꾸는 진짜 테크 이야기 테크본색. 안녕하십니까. 테크본색의 MC 전하성입니다. 스타트업의 본질은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을 일구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데요. 오늘 테크본색에서는 세계 최초의 독보적인 기술을 통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파괴적인 혁신을 불러올 스타트업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실시간 박테리아 측정 센서를 통해 전 세계인의 생명을 구하는 테크기업, 그리고 또 사물에 데이터를 싣는 독보적인 기술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을 불러올 스타트업을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테크본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나눔엔젤스의 엄철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모신 대표님이 또 엑시트도 해보시고 또 기술의 깊이가 상당한 기업인데요. 오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세계 최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뎁스가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재창을 하신 분이시고, 실질적으로 기술 사업화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과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사업적인 레퍼런스를 이제 어떻게 만드실까가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분야 자체가 워낙 물이라는 분야가 인간에 있어서 워낙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적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또 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의 어떤 성장 가능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육상이 됐던 수상이 됐던 다양한 분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B2B라는 분야에서 시작을 하시고 또 B2C까지 만약 확장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니콘 기업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시간 박테리아 측정 센서를 통해서 물산업과 식품, 의료산업의 혁신을 불러올 테크 기업인데요. 더 웨이브톡의 김영덕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네. 실제 액체 속의 박테리아를 검출하는 획기적인 바이오 센서를 통해서 국내외 기술력을 인정을 이미 받고 계시고요. 또 세계적인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인 레지에서 2위를 차지하셨고, 또 이매진 H20 아시아에서 3위, 또 2019년 대한민국의 물산업 기술 대전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 숨이 찬데요. 더 웨이브톡 어떤 회사입니까? 네, 더 웨이브톡은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박용근 교수와 함께 창업을 한 물속에서 이물질, 박테리아를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회사입니다. 물속에 레이저가 들어가면 이물질이 있는 경우 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기술은 박테리아를 보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약 100배 정도 더 정밀하게 만들었고요. 또 100배 정도 더 싸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물이나 링거엘 같은 의약품의 오염 문제, 이게 사실 생명과 직결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인지가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레이저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산란을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게 개발하신 박테리아 측정 센서가 기존 측정 방식에 어떤 문제점을 정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카이스트 물리과 박용근 교수는 3D 홀로그래피를 포함한 레이저 연구자인데요. 이분이 하버드부터 지금까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다양한 미생물들을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레이저들이 박테리아 같은 투명한, 여기서 투명한이라는 거는 박테리아는 생물이기 때문에요. 사람처럼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으면 물방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란이 되지 않아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박용근 교수가 착안한 기술은 좀 어렵습니다만 작년에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이론을 검증한 실험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이 실험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공간적으로 변화되면 빛의 경로가 틀어지지만 만약 거기에 덴시티가 높은 박테리아 같은 물질이 있다고 하면 빛이 가다가 상대적으로 더 늦게 오거든요. 근데 그 늦게 오는 정도가 박테리아가 물처럼 생겼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걸 무수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갔다 올 때 아주 조금 느려지지만 10번, 20번, 100번 갔다 오면 많이 느려지고, 그 위상차를 보면 여기 뭐가 있다. 많으면 많이 있다. 그 4km짜리 실험을
조그만 앰플에 담았다고 보시면 저희 기술이 맞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어려운 기술이 이해가 정말 잘 됐습니다. 근데 기존 검사 방식의 소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정확도도 1000배 이상이 높아졌다. 이게 상당히 굉장히 놀라운 수치들인데요. 이게 식품 공장에 도입이 됐을 때도 상당히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국내 식품 대기업 그리고 해외 세계적인 식품 대기업들과 NDA MOU를 체결했는데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들은 법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박테리아를 검사해야 됩니다. 근데 박테리아가 한참 동안 자란 다음에나 센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게는 2일, 많게는 일주일 동안 음료나무를 보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엄청난 창고 비용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절반 혹은 그 이하로 줄인다면 기업으로 보면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또 검사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샘플을 검사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입장에선 좀 더 안전한 먹을거리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물과 관련된 각종 그 산업 현장에서도 그 상당한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기술이 다른 업체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관련된 뭐 진입 장벽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기술은 2018년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선정한 탑7 특허로 뽑혔을 만큼 기술성을 인정받았고요. 사실은 레이저, 바이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딥러닝이 결합된 기술입니다. 개별의 진입 장벽도 있습니다만 그걸 융합해내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특허성과 진입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특허를 약 한 30개 정도 출원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특허 장벽을 쌓아갈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 뭐 특허 진입 장벽뿐만 아니라 구현 자체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미 대표님께서는 리튬 2차 전지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한번 또 엑시트도 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또 제가 그냥 딱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다른 분야인데 어떻게 또 박테리아 센싱 분야로 재창업을 하시게 된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첫 번째 리튬이온 전지 회사를 되게 힘들게 그렇지만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리고 이제 투자자로 엑셀러레이터를 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난 투자 대상이 카이스트 박용근 교수였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고 커리어도 좋으시고요. 과학자들은 지금이 프리 항생제, 프리 안티바이오틱 에라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생물인 박테리아가 끊임없이 새로운 항생제에 적응하고 살아남고 그들의 후손은 그들의 2세대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항생제를 견뎌냅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유엔에서 2050년에는 암보다 더 많은 1000만 명씩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박테리아의 존재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빨리 디텍션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때 이 기술에 굉장히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장성을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의 특성상 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영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B2C, B2B, B2H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B2C는 1000만 원짜리 탁도개를 10만 원 이하에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주부들이 저희가 내년에 런칭할 제품은 컵인데 수돗물을 받으면 그것이 법적인 기준의 탁도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자기 스마트폰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물은 먹지 않더라도 과일을 씻고 야채를 씻고 밥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박테리아뿐만이 아니라 총 이물질의 양을 보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한 UI UX로 가능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박테리아로 감염된 환자들인데요. 저희는 올해 정부 과제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약 1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따냈고요. 이걸 통해서 요로 감염을 조기 진단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요로 감염 진단은 모든 감염 질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에 수억 번씩 테스트가 필요한 건데요. 이것이 24시간 걸립니다.
저희가 그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6시간 이내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런 획기적인 기술들을 트라이한 데들이 있는데 박테리아의 수를 맞추는 데는 있어도 종까지 맞추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그람 양성인지 그람 음성인지를 맞추는 세계 최초의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 B2B, B2H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상당히 좀 다양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 기관과의 협업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협업이라든지 또 사실 지금 실질적인 매출이나 수출 성과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그 공식적인 양산품을 아직 런칭하기 전인데요. 지금까지 국내외에 1조 이상의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과의 NDA, MOU 계약 건수가 20건을 넘었습니다. 그거는 아직 매출은 아닙니다만 세상의 굉장한 기대, 반응을 이제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9월 달에 국내 대기업에게 이제 납품을 시작합니다. 공장 검사용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 경에는 유럽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과 약 1,000만 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하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고 현재 최종 계약서 문안을 수정 중이고요. 내년에는 국내 정수기 회사 중에 한 곳에 저희 제품이 런칭될 예정이고 말씀드렸던 수도꼭지용, 그 다음에 커브로 탁도를 측정하는 제품들이 연속해서 계속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 사업 초기이시지만 이미 큰 성과와 국내외를 아우르는 협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요. 그런 구체적인 양산 시기는 언제이고 또 해외 진출 전략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B2B 제품의 양산 시기는 올해 9월부터고요. B2C 제품의 양산 시기는 내년 여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전략은 저희가 해외 유수의 그 엑셀러레이터 중 하나인 플러그 앤 플레이의 애그리컬처 푸드 분야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올해 9월에는 중국 그리고 하반기에 미국에서 관련된 고객들이나 SI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업이 국내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그리고 특히 이제 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중국 쪽에 더 큰 시장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요. 해외에 초기부터 이제 어드바이저를 구성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지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 가정이나 산업 전반으로 이 기술이 확장이 되면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빅데이터 비즈니스도 가능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는 약 300만 킬로미터의 수도관이 있고요. 향후 20년 동안 이걸 수리,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미국 EPA 통계 기준으로 100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상하시면 보도블록을 새로 까는 것도 돈이 드는데 땅속에 묻혀있는 수도관을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 본질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염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 각 가정에 저렴한 센서로 꽂히게 된다면 그 데이터들이 한 나라의 수자원망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딥테크 분야이고 또 세계 최초로 연구한 영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과정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재창업이시니까 왜 내가 두 번째 또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좀 심적인 좀 부담도 충분히 받으셨을 텐데 네.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같이 시작한 박용근 교수의 도움이 가장 컸고요. 저희 회사에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사람이 있는데요. 한 부분은 삼성, LG, 롯데 이런 대기업들에 있었던 40대 야심찬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경대, UC 버클리, 호주 멜번대,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의 또 젊은 인재들이 있어요. 결국 사업을 하면서 힘든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공동 창업자 그리고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이제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대표님 그 투자 라운드 어떤 라운드 보십니까?
시리즈 A를 유치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를 봐서는 이제 시리즈 B가 준비된 상태로 보이고 이제 결국 B2B로 시작되어서 B2C, B2H 그리고 또 B2G까지 사업의 활용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요. 시리즈 B 단계에서 이제 거의 BEP를 조만간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뭐 기업 가치는 굉장히 그 어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어 보입니다. 네, 최종 기업 가치 기대되는데요. 얼마입니까? 기업 가치는 현재 그 물리라는 산업 분야가 워낙 그 방대한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활용 분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리즈 B 단계에서 프리밸류 기준으로 500억 정도 밸류에서 충분히 기업 가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한 50억 정도 자금을 유치하신다면 결국 시리즈 B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성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투자 재원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5천억 이상의 기업 가치가 시리즈 C 단계에서 나올 수 있어 보이고 좀 더 나가면 결국 우리 최근에도 또 한국 벤처 투자에서도 유니콘 기업으로 이미 선정이 되셨고 그 유니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 기대감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김현덕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임팩트에 대해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업이라는 게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한 게 분명히 있고요. 그게 기본이지만 스스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긍지가 필요한데요. 저희 회사 모토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대한민국 스타트업입니다. 그런 이름에 걸맞는 경제적, 사회적 도움을 주는 성취를 갖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구하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